지금부터 11월 29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현재입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여객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 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 애기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하나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 wi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조종사 실수로 인해 발생한 아메리칸 항공 587편 추락 사고입니다. (9.11)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2001년 11월 12일 오전 9시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에어버스 A300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87편이 이륙하기 전 일본 항공 47편의 보잉 747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날개 끝에서 공기가 흐를 수 있는데요. 이때 두 날개 끝에서 공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원을 그리며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항적 난기류라고 하는데요. 소용돌이의 강도와 세기는 속도가 느릴수록 무겁고 큰 보조날개를 가진 여객기일수록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잉 747과 같이 거대한 여객기가 이륙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소형 항공기가 대형 제트 항공기의 항적 난기류에 들어가면 옆으로 요동을 하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항적 난기류를 만났을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제탑에서도 이러한 항적 난기류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 항공 747 여객기가 이륙하고 난 뒤 뒤이어 이륙하는 아메리칸 항공 587편에게도 난기류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3분 관제탑에서는 587편에게 이륙 허가를 내어주고 587편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이륙하여 목적지인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 국제공항으로의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륙 후 587편은 관제탑에서 경고했듯이 일본 항공 47편이 만들어낸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뒤이어 두 번째의 본격적인 난기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륙을 담당했던 부기장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 기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러더, 즉 방향타를 조작하라는 교육을 떠올리고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오전 9시 15분 부기장이 방향타를 5회 정도 조작했을 무렵 고도 2510피트 상공에서 470km로 비행하던 아메리칸 항공 587편은 갑자기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587편은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기 시작했고 엔진은 공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기수가 지상을 향하자 회복시키기 위해 기수를 올렸으나 고도가 너무 낮아서 회복할 틈이 없이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오전 9시 16분 아메리칸 항공 587편은 뉴욕 퀸즈의 주택가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260명은 전원 사망하였고 주택가에 있던 5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이륙하던 아메리칸 항공 587편이 갑자기 추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2달 전 발생했었던 테러가 다시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항적 난기류 때문일까요? 다음 코너에서 원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며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었어. 우리 사랑을 하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며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었어. 우린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었어. 우리 사랑을 하네. 원인 브리핑.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고 직후 FAA는 곧바로 맨해튼 반경 40km 이내의 모든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키고 뉴욕 상공에는 전투기만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뉴욕시에는 계엄령이 내려질 정도의 엄청난 사고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테러도 난기류도 아닌 바로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조사관들은 수직 꼬리날개가 바닷속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가 조종이 불가능해져 추락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꼬리날개를 조사해본 결과 큰 의문점이 발견되는데, 동체와 꼬리날개를 연결하는 6개의 단단한 고정장치가 두동강에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 당시 꼬리날개에 엄청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의문점은 블랙박스와 비행기록 장치가 발견되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륙을 담당했었던 부기장인 스탠 몰리는 일본 항공이 만들어낸 난기류를 지나갈 때 꼬리날개의 방향타를 좌우로 급격하게 틀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행동으로 꼬리날개에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받게 되었고, 연이은 이런 행위로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조사관들은 크기도 작지 않은 A300 여객기가 약한 난기류를 만나고도 왜 이러한 과격한 조종을 했는지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메리카 항공에서 조종사들에게 그렇게 비행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에어버스 A300 여객기는 방향타가 민감한 편이었고 에어버스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에어버스 A300 여객기가 고속에서 민감하게 방향타가 조작된다는 점, 아메리칸 항공의 조종훈련 프로그램, 부기장이 과격한 페달 조작,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 추락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 이후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급격한 방향타 변경을 이용해 난기류를 빠져나가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에어버스사는 A300의 방향타가 민감하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이를 비행기 조종이나 시뮬레이션 시 반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5주기가 되는 2006년 11월 12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간신히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간신히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두 눈을 감고 잠을 정해도 비 오는 소리만 처량해. 비 오는 소리에 내 마음 젖었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2학기를 숨가쁘게 달려온 메이데이. 드디어 마지막 방송이 끝나가는데요. 항공방송 메이데이에서는 여러 항공사고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항공사고 특성상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는 내용으로 인해 마음 한켠은 조금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음 학기 항공방송을 맡게 된다면 이번보다는 좀 더 활기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이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